자, 혼자 38번째. 자, 85만 원이면 상당히 보험료를 보장성으로는 많이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 자, 혼자, 상당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지금 시각 5시 12분입니다. 좀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보험은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보험의 이해도가 좀 깊고, 활용을 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실손을 가입하고 계신 회사에다가 지급 내역서를 요청하셔가지고 그동안 보험을 들어올고 나서 뭐 입원이나 수술이나 상해나 기타 병원에 가셨던 이력들을 잘 청구하셨는지 지급 내역서를 보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실비를 기반으로 해서 보장을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45세 여성분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큰 위험을 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미래에 뭐 60세 이후에 간병을 대비하는, 이게 참 사실 애매해요. 사실은 보험이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이제 보장 자산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보장 분석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이제 2만 원인데, 자, 이거는 운전자 보험을 하셨네요. 자, 운전자 보험을 2023년 1월에 하셨는데, 사실 2023년 1월보다는 이 교사처가 굉장히 크게 들어간 게, 이게 1,500만 원까지 들어간 게 2023년 2월하고 3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지만, 근데 계속 바꿔주는 비용담보 성격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상해보험이랑 섞었거든요. 근데 상해보험은 요즘에 판매되는 다보상 KB고요. 그 다음에 경증상해 7만원, 재활치료 3만원, 합산해갖고 10만원. 이게 하나손해보험인데요. 상해보장 자체는 사실 요즘 상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통합상해가 나오는 바람에. 자, 그리고 이제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넣으시는 것은 효율이 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교통상해 입원 일당을 한도를 크게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좀 설계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운전자 보험은 다시 바꿔주더라도 비용 담보만 5,000원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15,000원을 가지고 상해보험을 다시 잘 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설계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설계를 이렇게 휴유장에 이렇게 여러분 작게 넣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휴유장에 이런 거는 사실상 최대한 가입금액 크게 해서 2억, 3억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는 부분 문제인데, 이거를 아마 고객님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메리츠에 지금 2008년에 준비되신 실비가 있는데 3,000에 10만원짜리 실비가 있고요. 자기부담금 2만원짜리 일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담당 설계사도 학습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활용 같은 거를 고객님께 계속 전달을 해서 실제 고객님이 결과물을 경험하게 한다면은 보험에 대해서 아마 고객님이 더 인식을 다르게 갖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자, 뇌졸중 1,000만원, 신규 1,000만원, 암 2,000만원. 자, 이거는 원바람을 안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5,000만원 준비를 해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거 일반암 진단 이후에 만약에 타장기로 전이됐는데, 전이되는 순서가 뼈로 전이되거나 뇌로 전이되거나 아니면 뭐 혈액암으로 림프로 이렇게 전이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잘 준비가, 연계도 최소고 잘 준비가 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 일당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 합산이 돼서 정액담보는 중복으로 보장을 받거든요. 자, 나쁘지가 않다. 메리츠는 상당히 괜찮게 조건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술비는 준비를 좀 안 하셨어요. 보면 질병사망도 비갱신형 1,000만원이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자, 요거는 실비하고 배상 책임하고 예, 3대 질병하고 이렇게 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흥국화재에다가 지금 종합보험을 2021년도에 넣으셨는데 사실 흥국화재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요, 남자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자는 흥국화재가 이 시기에 그렇게 주자가, 차라리 이때는 농협 손해보험 되게 좋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보니까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이게 이제 보험료를 많이 잡아먹는 거고, 암진단 3천. 자, 소외감은 왜 1,000만 원만 하셨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이거를 조금 더 한도를 높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3대 질병을 2021년에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3년 전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해지권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혀 5년 안에 입원 없고 수술 없고 계속 치료 통원 없고 청구 이력 없고 이러신지도 지금 봐야 돼. 리모델링 하려면 고지사항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상 이거는 30년 납을 해놓으셨는데, 자, 암은 요즘에 많이 설계하는 게 통합암, 통합 전이암이 있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한화 손해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 사양 자체가 표준체가 아니라 10년 고지형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한 30% 이상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사실상 잘못 설계됐다가 아니라 요즘에 워낙 상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사실상 뭐 이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다만 이제 아쉬움은 있어요. 자,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암은 하나손해보험, 뇌혈관은 한화생명, 그 다음에 허혈성은 농협, 이런 식으로 좀 찢어서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자, 제척기간 3년 지났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당할 일 없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설계는 나무랄 땐 없네요. 깔끔하게 설계가 됐네요. 자, 삼성화재에다가 27,000원에 2월 달에 하셨는데요. 1호종 생보형 수술비를 넣으셨고요. 5종 기준에 500만 원인 거죠. 간호간병 7만 원 넣으셨고요. 자, 1인실 60만 원 넣으셨고요. 독감 20만 원 넣으셨고, 이거 설계 굉장히 잘해준 겁니다. 삼성화재가 보장성이 정말 업계 1, 2등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자, 하나 손해보험에 그레이드 하나가득 안보험이네. 하나가득 안보험에다가 뭘 하셨냐면은, 자, 잠깐만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억 원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얘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항암, 방사선도 1억. 항암, 약물도 1억, 이런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뭐가 됐든 1억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 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아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양생명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험료가 어디가 더 경쟁력 있는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에다가 간병인을 넣으셨기 때문에, 간병인이 지금 삼성화재랑 흥국생명이랑 이렇게 중복이 되신 거거든요. 뭐 나쁘지 않게끔 잘하셨는데, 흥국생명의 간병인이 지금은 또 최증형이 나오고, 흥국생명의 간병인이 이게 또 보험료가 4월 달에 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굉장히 저희 어떻게 보면 설계사님들에게 죄송한데 다시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양병원 6만원, 그 다음에, 예, 간병인 15만원. 이 상품 구조는 똑같아요. 상품 구조는 똑같은데, 이게 지금, 예, 체증으로 했어요. 체증형. 10년, 그러니까 체증형으로. 10년 이후에는 일반 병원 30만원, 요양병원 6만원, 체증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준비를 하셨어요. 자, 신한 빅라이프 종신보험 5만 6천 원짜리 주계약 3천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11년 지났고 12년째 되고 있는데, 그냥 사망하셨을 때 3천인데, 이거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요.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요거는 사실상 신한이 이 시기만 해도 저축성처럼 많이 팔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망보장으로 가입했다라기보다는
이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을 더 해가지고 저축성처럼 설명을 혹시 들어보진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험료만 납입해가지고 사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보험료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계속 복리로 적립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 건지는 좀 여쭤보고는 싶고요. 사실상 이거를 왜 해지를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사실 새로 다시 보험료를 내더라도 싸졌어요. 3천만 원의 보험료가 이거보다 아마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싸면은 바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상당히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지환급금 지금이라도 일부 해지해서 쓰고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자, 산술적으로 얘가 지금 보면요, 1억이라면 곱하기 3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7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17만 원, 18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지금 종신보험이 굉장히 좀 저렴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또한 달라요. 이 당시에 내던 이 돈이랑 같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고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어차피 기납입 보험료 안 돌려주기 때문에요. 자, 여기 일반 사망, 여기 지금 4천만 원짜리 지금 3대 건강 종신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선지급이 100%가 되는 좀 변형된 CI, 그러니까 GI라고도 해요. 중대한자가 빠졌기 때문에 선지급이 되는 GI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볼게요, 그러면은. 자, 주계약에 지금 이것도 똑같이 주계약이 사망 4천만 원,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4천만 원, 특정암은 유방 생식기암을 제외한 암이 4천만 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급을 해주는 형태예요. 만약에 내가 3대 진단보험금을 지급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선지급해주는 사실상 중대한이 빠진 GI 보험의 형태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78,000원에 4천만 원을 선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사망을 해도 4천만 원. 유방암이 제외된 특정암으로 4천만 원. 둘 다 주진 않아요. 뇌출혈, 심근경색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가나를 다 주진 않아. 둘 중에 하나를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 78,000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특약으로 보시면은 그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소위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800만 원. 그리고 갑기 경제 대장 전망 내암 400만 원, 10%니까. 그리고 입원 일당 2만 원 4일 초과, 수술 1호 중 10, 30, 50, 100, 300, 골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실은, 자,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생존 보장을 위주로 설계를 잘 만들고 싶다면 이게 지금 거의 10년 넘게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한번 알아보셔서 다시 요 돈을 갖다가 보장성 위주로 짜면 10만 원 가지고 되게 잘 짤 수가 있거든요. 생존 보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술비나 그 다음에 요즘에 통합암, 통합전이암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실익을 좀 따져보고 리모델링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DGB 일시납으로 3,500만 원짜리 연금을 넣으셨는데 연금이 4월 5일이 되면요 8%짜리 확정형 연금이 나와요. IBK 기업은행인데 피보험자를 0세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지금 45이면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8%짜리 연금을 넣어주시게 되면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도 자녀가 이어서 받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조건
20년 8% 확정 불이해 주거든요. 그리고 최저연금 기준금액을 보증을 합니다. 만약에 연금 개시하고 연금액을 다 못 받고 사망하셔도 보증을 해요. 굉장히 많은 그 단점들을 보완한 IBK 그 무심사 무고지 0세부터 가입 가능한 8% 연금이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후 방송입니다. 예, 많은 FC님들이 사실상 이게 고객님이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보장 분석 내용을 듣고 인식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어떻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사실상 못 해주고, 이거를 사실상 고객님에게 뭐 보험금 관리라든가 청구라든가 설계 이런 걸 못 해주면서 지금 방송을 많이, 사실상 설계사님들이 많이 안 보죠. 이해가,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여기 지금 미래, 지금 2004년도 건강보험인데요. 이거는 납입이 끝났습니다. 2019년에. 자, 보면요. 예, 어서오세요. 자, 여기 보면은, 뇌졸중입니다. 이게 2004년 거라서, 2천만원, 신경세 2천만원, 요거 이제 보장 각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자금이 주요 성인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질환 300만원, 생활질환 30만원, 이거는 약관을 확인해 드려야 돼요. 담당 설계사는 이거 하는 역할인 거예요. 예. 연금 8%짜리는 5일날 출시가 되는데 아직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상품 전산이 5일날 열리니까. 그러나 이제 아마 최근에 DGB나 KDB에다가 확정형 연금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량으로 해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IBK 연금은 피보험자를 어린 자녀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에서 30세가 되면은 연금 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와 내 나이가 뭐 이렇게 갭 차이가 있지만 내가 연금을 받다가 자녀에게 물려주기 참 좋아. 기존에 이제 이 자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상품 자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 IBK가 이제 확정 8%짜리고 20년을 무조건 확정 보증하고요.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전혀 수수료 없이 그대로 다 8%로 불이가 되기 때문에 종신연금형으로 만약에 중도 해지 없이 연금만 개시하면 최고의 상품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거를 능가할 만한 상품이 나오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자, 보면은 다시 한번 담당 설계사님은 요거를 좀 굉장히 고객님에게 실제 약관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게 있으면 찾아주시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일당 3일초가 3만원 들어가 있고 이게 세트니까요. 생활질환으로도 입원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대한 수술 뭐 보험료는 얼마 안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저렴한 18,000원짜리 만개가 75세쯤 짧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자, 미래 자, 보면은 3만원씩 지금 거의 납입이 거의 상당히 됐죠. 자, 이거는 일단 사망 이렇게 돼 있고요. 사망이 굉장히 여러분 크지만 앞에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진 않아요. 그 다음에 휴유장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휴유장애가 여러분 이렇게 작게 돼 있기 때문에 휴유장애를 이분은 삼성에다가 설계하면은 3억을 넣을 수 있고 농협에다가 설계하면은 2억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휴유장애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3%부터 보장받는 휴유장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아쉬움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수술비가 이렇게 보입니다. 7대 생활질환 20만원. 생활질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빈도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2024년에 납입이 지금 2024년인데 2027년에 끝나니까 근데 되게 사실상 되게 보험료 대비 비효율적이긴 해요. 자, 볼게요. 자, 주계약 외에 특약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 있는데요. 보험료도 지금 주계약이 거의 보험료를 3만원 중에 거의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3만원 중에 25,000원, 26,000원이 거의 사망인 거예요, 사망. 특약으로는 이게 지금 뭐 수술비 같은 게 있는데 보험료가 뭐 몇천 원도 안 하죠. 10년 납인데도 불구하고.
자, 대중교통으로 사망하면 3억 6천을 주고요. 자, 이 대중교통이라는 범위가 얼마나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대중교통, 뭐, 버스, 이런 거. 그죠? 자, 교통재해 사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망인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고객님이 이걸 알고 계시면 다행인 거예요. 자, 그냥 사망, 그냥 상해 사망 9천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는 워낙 보장이 작게 돼 있습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부터 휴유장애예요. 가입 금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자, 재수술비 50만 원. 요것도 이제 뭐 손해보험으로 얘기하면은 상해 수술비. 자, 그 다음에 특약이 나옵니다. 자, 7대 질병에 대한 생활 질환이 어떤 건지는 어떻게 합니까? 약관을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좀 다빈도 수술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대 성인 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뇌혈관, 심혈관, 뭐 호흡기,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술하실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골절 20만 원 들어가고요. 뭐 보험료가 사실 이런 거 몇백 원 이렇게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최근 사실상 이게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왜냐면은 10년 납입으로 지금 했는데 사실상 이게 참 너무 아쉬운데 사실은 지금 해약 환급금을 알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3만 원으로 수술비를 설계하면 수술비를 뭐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수술비가 생명보험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뭐 200만 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 뭐 3대 질병 수술 입원 일당 뭐 되게 좋아. 요즘에 보장이 다 전체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무해지니까 해약환급 없지만 이때는 무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환급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 말을 듣고 다 해지하거나 뭐 이게 아니고 고객님이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담당 설계사랑 다시 한번 소통을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서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보장 자산을 만드는 측면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보험은 아무리 이제 완납이 되고 옛날 보험이라도 보장 자체가 잘 설계돼야 되는 거지, 보장 자체가 너무 작게 설계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좀 이용하시기가 좀 적절하진 않죠. 자, 농업인 19만 8천 원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마 이분이 이거를 다 낸다기보다는 아마 지원을 좀 받아갖고 하지 않을까요? 실제 농업 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자, 가입하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농협에다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넣으셨는데 이거는 화폐 가치를 못 따라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종신으로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다만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세액공제를 받아서 몇백만 원씩 세금을 절세한다. 이렇게 되는 상품이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고객님 세액공제 그동안 매년 받으셨어요? 나 한 번도 그런 거 받은 거 없다. 그러면은 얘는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거 적립이 납입이 끝난 다음에 뭐 60세까지 놔둬도 200% 나오기 불가할 거예요. 내 총 납입액의 200% 이상 쌓이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공시율로 계산해가지고 적립금표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20년 내는 건데 이거 지금 그동안 세액공제는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거 실제 그동안 추가 납입은 했는지, 또는 이거 지금 적립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금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라이나 골라 담는 넣으셨는데 우선순위에서 제가 이거 쭉 보니까 흥국생명의 수술비 왜 안 하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고, 물론 밑에 나오나? 그 다음에 동양생명의 수술비, 그 다음에 수술비가 좀 좋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좀 비갱신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자, 2003년에 넣어놓으신 27,100원짜리 완납된 3대 질병인 거예요. 암, 건강이니까. 이게 올커버 암이 있고 올커버 건강이 있거든. 올커버 암은 암만 진단 수술 입원, 장기 입원, 뭐 암통원 이렇게 되는 거야. 올커버 건강은
수술비랑 3대 질병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03년이라 뇌졸중을 보장합니다. 자, 만기 때 주계약에 대해서는 이거 다 환급해줘요. 80세에. 자,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고요. 각각 1,000만 원이고요. 질병이랑 재해로 입원하면은 2만 원이고요. 질병이나 재해로 31일 이상 입원하면은 3만 원 추가되고요. 수술비가 1, 2, 3종이기 때문에 옛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골절도 들어가 있고 기납입 보험료 다 환급되게 돼 있거든요. 80세 만기로. 자, 지금 이제 5살 여성분 증권을 다 봤어요. 얼마나 보장 자산을 잘 만들고 계시느냐? 다시 한번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런 정액담보는 준비하신 특약들이랑 다 합산이 돼가지고 이제 보장 자산이 될 텐데, 우체국 거는 일단 수술비나 뭐 입원비나 그 다음에 3대 질병이나 옛날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활용해서 잘 청구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 당시 우체국은 워낙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골라 담는도 잘 하셨는데 이거는 당장 건강검진용이에요. 이거 20년 갱신형이라서 메인이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20년 하고 뭐 중간에 얼마든지 바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사실상 라이나가 4월 달에 상품 개정이 돼가지고 좀 전체적인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잘 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전체적으로 더 볼게요. 자, 이거 우체국 잘 관리하고 라이나 골담도 잘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자, 연금은 혹시 자녀가 계시면 여기 있는 돈을 8%짜리에다가 그 8%짜리 연금 선납됩니다. 1년씩 선납돼요. 그러면은 이 8%짜리 연금 5년 납도 있고 뭐 단기 납도 있는데 10년 납도 있고 한데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내 자녀가 30세가 되면은 사실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만들어 주는데, 실제 20년간은 무조건 확정 8%로 불이를 해주거든요, 연금을. 그래서 요거는 좀 돈을 좀 이전해 가지고 잘 이렇게 연금 총액을 잘 만드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좀 저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인 보험은 그 가입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원을 받아서 넣을 수도 있죠. 내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미래는 사실상 원래는 이렇게 오래되면은 깨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자, 이렇게 오래됐으면, 가입한 지 지금 이렇게 오래됐으면 해약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만 이거를 내가 가입한 목적이 실제 요 주계약 때문이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깨면 안 되고요. 나 이 주계약 별로 필요 없다, 이 주계약이 뭐냐면은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겁니다.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건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이거 수술비 보장 같은 거 필요하다 했으면 이건 아예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약 환급금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3만 원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입의 목적이 교통재해 사망인지 좀 고객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교통재해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통재해 사망이 손해보험이나 이런 데 되게 싸게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통재해 사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은 다시 한번 설계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재해나 그냥 일반 상해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싸고 지금은 되게 많이 비싸졌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해 사망이나 교통재해 상해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상품을 잘 찾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상해 사망이나 교통재해 사망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이건 단서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좁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좁잖아. 그냥 상해 사망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그냥 상해 사망이 아니고 그냥 범위가 좁잖아요. 그죠? 다만 통지 의무를 안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이라 직업 변경 안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오토바이 탄다거나 뭐 대리운전 한다거나 상관이 없죠.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2004년도에 납입 끝난 수술비가 있는데, 수술비 이 생활질환 30만 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약관을 좀 찾아봐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담당 설계사가 이런 거 해야 돼요. 고객님한테 5년 이내 또는 이거 가입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동안 수술한 적 있냐?
물어봐야 돼. 그럼 수술한 게 있으면 자, 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긴 하지만 선의성으로 인해 가지고 몰라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5년 지난 거, 10년 지난 것도 청구해야 돼요.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해 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 그래가지고 청구를 포기할 건 아니고, 내가 이거 몰라서 청구 안 했다. 그러면 청구를 다시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DGB에다가 일시나 변액연금 하셨는데 변액연금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연금을 더해서 이 DGB의 그랑 에이지는 사실상 이게 제가 아까 8%짜리 말씀드린 그 IBK 연금이랑 구조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IBK 8%짜리는 훨씬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니까 깰 수가 없고, 이거는 여기서 받는 연금액이 있을 거고, 연금을 한 구자를 좀 더 확정형을 좀 더 넣어서 연금을 더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신안에다가 종신 넣으셨어요. 이거 사실 종신보험이에요. 사망하고, 암도 이제 일반 유방 생식기 빠진 거니까, 선지급을 뭐가 됐든 한 번, 나 중에 하나만 해주는 거니까, 자, 요거는 사실 보험료가 거의 10만원 돈인데, 저라면은 사망이 굉장히 이거지. 사망도 좀 해놓고, 연금도 좀 해놓고, 아니잖아요. 사망은 충분히 정기보험이나, 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에 정말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해약한큼 받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신보험. 이거를 뭐 추가 납입을 해가지고 뭐 계속 복리로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요, 저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간병인 사용일당 2배 체증형 30만원으로 체증되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 6만원 이렇게 체증되죠. 자, 이런 구조를 저는 한 구자를 더 넣거나 이거를 계속 중복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간병인 사용하게 되면 보장받는 걸 중복으로 넣어서 저는 보장대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가득 안보험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때문에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잘못했습니다라의 문제가 아니고, 더 좋은 설계가 있다면은 바꿔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항암 방사선이랑 항암 약물을 1억 해서 2억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1억인지, 뭐가 됐든 한 번에 1억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요거 지금 삼성화재에다가 1호종 생보형, 그 다음 강간통 7만원, 1인실 60만원, 독감 20만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흥국에다가 3대 질병 3년 전에 하셨는데, 요것도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3대 질병에 대해서 무난합니다. 뇌 2천, 허혈 2천, 암 3천, 유 3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딱 3대 질병만 딱 골라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알파 플러스 99,000원에 이게 지금 실비랑 전체적인 정액담보 나쁘게 설계된 게 없어요. 이것도 잘 유지하셨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운전자만 좀 조정을 하자. 자, 운전자를 상해랑 2만원 하셨는데, 운전자 비용담보만 5,000원, 나머지 15,000원 갖다가 통합 상해, 뭐 다보상, 뭐가 됐든 좋아요. 자, 요거는 좀 조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남편분 거 보겠습니다. 남편분 거. 자, 지금 시각 5시 45분이고요. 자,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좀 링크를 보내서 보장 분석을 좀 받아서 줄줄 새는 보험료를 좀 잡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보장 분석 50세 남자 64만원 납입하고 계신데, 자, 아무래도 이제 보험 설계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우자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 담보를 보면 이분이 유병자인지 건강체인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되게 유추가 되죠. 자, 첫 번째 2008년에 44,000원짜리
배상 책임이 있네요. 자, 실비가 빠진 거 보니까 실비를 전환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행복화재에다가 44,000원으로 지금 해놓으신, 원래는 이때 실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이 실비가 없죠, 지금. 자, 3대암 1,000만원, 고해감 1,000만원, 일반암 1,000만원. 남자분들은 나이가 증가하면 암이 많이 비싸져요. 상당히.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왜 날짜가 이게 2008년이기 때문에, 자, 암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자, 이거는 타장기로 전이가 되면 안 봐. 최초암을 안 보기 때문에, 자, 암 보험은 무조건 이렇게 옛날 2011년 이전 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가족 일배책 아마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갱신형일 거고요. 뇌졸중 천만, 이거는 보험료가 4만 원대인데 굉장히 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절대 해지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자, 2009년 1월에 37,000원 실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최고의 최강의 우주 최강, 지구 최강 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100점 만점에 500점이에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실제 나이가 이제 50세, 남자분이 50세인 거잖아요. 50세인 거잖아요. 자, 이거 제가 볼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상해의료비 이런 거 혹시 놓친 거 없는지, 치과, 교통사고, 한방 이런 거 혹시 몰라가지고 청구 안 했거나 놓친 거 없는지 이런 거 좀 봐줄 필요가 있고, 통원 50만 원씩이니까 너무 부러워요. 병원 갈 때마다 50만 원 내에서 만 원만 공제하면 급여 비급여 다 공짜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실비고, 자, 이거는 이제 딱 내용을 보니까 지금부터 좀 아내분은 좀 보험이 별론데 아주 많이 좋은 건 아니. 근데 남편분은 완전 좋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태평 3대 플러스 나오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네, 갑자기. 자, 이게 그렇게 괜찮은 보험 아니거든. 4만 원에. 자, 설계사 손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사. 저는 진짜 이 설계사 누군지 몰라요. 자, 이 고객님의 담당 설계사 손들어. 잘못했어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잘못했어요. 만약에 최근에 보험 막 넣어주고 했는데 이걸 왜 점검해 주지 않았을까. 자, 2020년 7월 달에 운전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이거 완전 쓸모가 없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운전자는 지금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 그대로 가져가다가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손보에다가. 안 돼요. 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분은 2020년에 건강체란 뜻이었어요. 이게, 사고 이력 있으면 이거 안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분은 2020년 시점에 자동 인수되는 정도의 건강체란 뜻이에요. 자, 내혈관 500 작잖아요. 허혈성 500 작잖아요. 자, 내혈관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생명. 그 다음에 내혈관 어디로 가느냐?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로 지금 넣어주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허혈성은 어디로 가느냐? 농협손해보험 넣어주기 딱 좋아요. 자, 여기 생활질환 들어가는 것들은 요즘에 이게 너무 작아, 이게. 요즘엔 너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메인은 아니다. 자, 수술비가 상해 수술비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비도 사실은 이것도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지점장님, 이거 정리를 요거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자, 34,000원에 생보형 종수술하고 1인실하고 독감하고 넣으셨어요. 이거 아내분, 남편분 같이 넣으셨어요. 자, 잘하셨고요. 자, 다섯 번째, 삼성화재 49,000원에 지난달에 최징형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넣으셨어요. 잘 하셨고요. 자, 여섯 번째, 행복한 미래설계보험 신한생명에 103,000원 납입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요. 증권이 있나요? 증권이 없어요. 자, 일단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는데요. 자, 10만원을 15년 납입을 하게 되면 총 납입보험료가 거의 1,8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얘가 일반 사망 얼마냐?
일반 사망 5천만 원이란 얘기냐? 요거는 증권을 좀 보고 싶어요. 증권을 보고 싶어요. 일반 사망 5천만 원이란 얘기냐? 자, 이거 증권을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분의 현재 직업하고 현재 건강 상태하고 이거를 봐서, 왜냐면 이게 2007년도 거라 지금 만약에 계약자 적립금을 콜센터 통해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적립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종신보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시 보험료를 내도 어차피 이거 옛날에 납입한 거 돈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리모델링을 많이 해줘요, 지금요. 정말.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돈을 납입하기 때문에 총액을 따져보면 예전에 납입이 끝낸 1,800만 원이랑 지금부터 다시 납입해야 되는 1,800만 원이랑 지금 게 거의 여러분 한 절반 가까이 싼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목돈으로 만들어 놓은 뭐 1,800만 원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사망은 어차피 보험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 보장은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자, 6대 질병의 종신보험 22만 6천 원에 6,500원짜리 6,500원짜리가 아니라 6,5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약에 대해서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특정이니까 이게 뭐가 해갖고, 사실 이 6대 질병이 이게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선지급 자체를 80% 해주는 건가요? 증권을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선지급 구조예요. 그래서 사망도 주고, 6대 질병 진단비도 또 주고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어차피 잘 알아보고 하신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별로예요. 자, 뭘 봐야 됩니까? 이분의 현재 건강 상태. 뭘 봐야 됩니까? 이분의 지금 현재 직업. 이거를 좀 봐서 야, 이게 지금 사망 위험이 좀 진짜 지금 봐도 다시 필요하냐, 이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신보험의 위험률은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만큼 굉장히 보험료가 싸졌어요. 좀 무해지가 나온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적립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7년 정도 냈는데 앞으로 13년을 더 내야 되는데 이 보장을 사망 6,500만 원 때문에 한 거냐? 그러면 사망 6,500만 원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지금 총 납입 보험료가 20년이면 거의 5천만 원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자, 8번째, 농업인, 요것도 이제 어디서 뭐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농업인들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 9번째, 수협에, 요것도 담보를 좀, 왜냐면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좀 알짜일 수도 있어요. 자, 수협에, 이게 뭐 상해보험인 것 같아요. 상해인 것 같아요. 자, 10번째, 내가 만든 희망보험 11,100원. 이거 뭐냐면요, 우체국.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납기는 괜찮고요. 증권이 없어서 그런데 12대 성인 질환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대면은 뭐 갑상선 정도는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12대에 안 들어가는 게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보험자가 남자분이기 때문에 갑상선 정도만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수술을 좀 확률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기간이 2020년, 21년, 22, 23, 24, 5년 지났는데 5년 지난 것 치고는 만 원의 보장 자체가 좀 아깝진 않나요? 제가 볼 때 이 개별 특약의 보험료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더 쓰임새가 있는 걸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급이란 얘기는 실제 위험보험료는 더 작다는 거예요. 실제 11,000원이 아니라 실제 위험보험료는 진짜 얼마 안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증권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1,000만 원짜리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일반적인 어떤 상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날 만한 특약들을 좀 잘 준비해서 굉장히 이거를 활용 가능하게끔 설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생명보험 위주로 이것도 그렇고 신한생명에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나가게 하지만은 이게 활용이 잘 안 될 측면이 있어요.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해서
실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또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일어날 수 있는 성인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간단한 치료 같은 뭐 수술 간단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굉장히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험료는 많이 나가지만. 자, 98년에 들어간 자, 개인연금저축 스페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연금 개시가 6년 후면 연금 개시가 돼, 5년 한 반 정도 후면 연금 개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험가입 금액이랑 이렇게 된 게 1기간, 2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1기간은 연금 개시 전을 1기간이라고 하고요. 연금 개시가 되면 보장 자체는 다 소멸이 돼요. 자, 연금 개시 전에는 암 교통재해 사망이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재해 사망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뭐 일반 사망이 뭐 3, 4, 500만 원이고, 자, 암 치료가 특정암이 1000만 원이 특정암은 보통 뭐 간암, 위암, 폐암 이런 걸 얘기하겠죠. 남자분이니까. 일반암 500만 원이고, 상피내암 200만 원이고, 자, 성인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보장 자체는 아무래도 1기간 안에는 그렇게 보장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자, 만약에 이제부터 2기간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500만 원씩 20년은 보증하고요. 일찍 사망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원은 연금을 보증을 합니다. 1억 원은 연금을 보증을 하고요. 만약에 더 오래 사셔도 종신으로 지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예, 처음에는 축하드리니까 이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금 처음에 탈 때는 1000만 원을 줘요. 그 다음부터 매년 500, 500, 500, 5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유자금이라 그래갖고 25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1250만 원 줘요. 그 다음에 2회차부터는 750, 750, 750, 75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69세가 되면은 500만 원 장수 축하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80세가 되기 전에 2000만 원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노후에 입원하면 2만 원 주는 거고, 2만 원 주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만 사셔요. 올해만. 오랜 기간 사시면 연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총 납입보험료에 대비해가지고, 납입보험료가 지금 15만 2천 원을 10년 낸 거니까, 실제 총 납입보험료가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실제 연금은 1억 원을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연금을 만약에 55세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받아가는 돈이 한 5억은 되겠죠? 자, 보험료 한 2천만 원 낸 건데. 자, 지금 남편분 거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생존보장에 대한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녀 보겠습니다. 14만 7천 원. 자, 자녀는 플랜 짜기가 진짜 좋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MG에다가 6만 2천 원에 2021년인데 MG가 2021년도에 좋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진짜. 자, 그런데 이때는 유사암이 좀 크게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유사암이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그냥 가져가도 되고, 안 그러면은 이 일반암을 2천만 원 줄여주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자, 내혈관 2천, 허혈성 2천, 자, 6만 2천 원인데, 실제 이게 핵심이에요. 진단비, 4,222이 핵심이에요. 자, 1호 정도 그렇게 보장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암수술비 요즘에 최진형 나와버렸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예, 손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으로 넣는 것들이 상당히 나중에 항상 문제가 돼요. 이 MG에서 가장 좋은 것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절대 이렇게 종합으로 안 했거든요, 설계를. 자, 아무튼, 자, 얘는 지금 자녀가 20살인데, 워낙 지금은 10년 고지형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10년 고지형에 10년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걸로 보장 크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사실상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 중에 많이 차지하는 메인인데, 이 정도면, 자, 이거는 조금 소통을 더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유사함 2천만 원은 좋아요. 자, 두 번째 23,000원에 2009년에 1억 50짜리, 그러니까 이번 의료비는 1억, 통원 의료비는 50, 1억에 50짜리 최고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사실상 별 볼 일 없죠. 요즘에 판매되는 보장에 비해 가지고는 보장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죠. 자,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금액이 좀 짜잘하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잘 관리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가 어릴 때 통원비 보장받는 보험이에요. 지금은 일단은 10년이 돼갖고 자녀가 20살이 됐고, 이거를 가입할 때만 해도 10살이었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죠. 감기나 아토피나 이런 걸로 이제 병원 통원하면 통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이게 지금 설계 구성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기 환급에, 자, 일반암 진단비가 좀, 이거는 이제 작네요. 반구자 아니네, 반구자. 자, 2,500만 원에 유사암이 150만 원에, 요게 이제 사실상 요게 핵심이에요. 생명보험이라 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거는 범위가 좁고요. 암, 소외감, 만기 환급형, 그리고 이제 짜잘한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해약 환급금 알아보시면 상당히 해약 환급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차라리 요 돈을 좀, 왜냐면 통원 자체로는 이제는 돈을 많이 받아갈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생아나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도움을 받으라 해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 병원에, 이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상당히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위험 대비의 목적이.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하면 해약환급이 꽤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몇백만 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좀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지금 보면은 19,000원에 여기 지금 또 넣었어요. 비슷한 상품 구조는 또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걸 넣었는데, 자, 19,000원에 비갱신용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일반암이 2,500만 원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날짜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일반암, 고해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일반암 진단받고 나중에 암이 뼈나 뇌나 전이 되면 이거 못 받아요. 어차피 전이암 못 받아요. 최초부터 고해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별로 이거 암 이렇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주 옛날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소외감도 지금 작고요. 자, 이런 거 이제 종수술비가 지금 작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지금 거의 10년을 거의 9년 이상 냈잖아요. 해약 환급금 알아보고 다시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잘 설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 10년 고지용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설계사 잘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설계사도 이런 거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정말 설계를 다시 해서 고객님의 보장자산을 잘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그냥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청구할 게 없어. 청구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보험을 또 들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좀 정리를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명작인데 15,600원 납입이 이제 사실 이거 소멸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거의 그동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었다면은 지금 수술비랑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납입이 이제 30세면 끝나는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지금 18년 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 이거 만기가 짧아요. 어린이 보험. 자, 우체국. 자, 이거 이제 만기가 짧은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약에 지났다 하더라도 선의성으로 인해 청구 안 한 거는 보험금을 주는 편입니다. 자, 17세 남자 147,000원 5건 들어가 있는데 아마 누나랑 가입한 거랑 아마 비슷하겠죠? 자, 내려보면요. 17세니까 휴유장애 이런 거 좀 크게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행복을 놔주는 그 가족사랑보험 23,000원에 실비가, 최고의 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억에 50만원짜리. 이거 되게 부러워요, 저는요. 자, 지금부터라도 당연히 자녀는 관심이 없겠지. 자, 엄마가 이 1억에 50만원짜리 실비, 그 다음에 남편분 가지고 계신 상해의료비, 이런 100% 실비나 1세대 실비를 계속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많은 자료를
정리해 놓고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정액담보가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 자, 맘편한 자녀보험 30년 납입해서 90세 끝나는데, 이거 누나 거 할 때랑 비슷하게 한 건데, 이제 이 누나 건 M주로 했고, 이제 남자아이는 흥국으로 했는데, 흥국이 남자아이는 좀 저렴한 특징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담보를 보시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를 아마 흥국이 아닌 다른 데도 설계를 받아보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3대 질병만 보완을 이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잘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이거는 알고 하신 거니까. 3대 질병만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하셨어요. 자,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일단 46,000원에, 이게 이제 신한생명 명작과 비슷한 구조예요. 흥국 우리 아이 플러스인데, 얘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암 2,500만원에, 소외감 150만원에, 좀 단점이 있고 생명보험사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걸 보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가져가야 되느냐에서는요. 자, 이거는 거의 지금 10년 전에 가입한 거니까 아이 통원비나 이런 거, 감기, 아토피 이런 거, 뭐 통원하면 돈 10,000원 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안 가. 지금은 안 가요. 지금은 이제 다 컸어. 안 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1종, 2종 이 수술비도 지금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은 막 최징형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통원비 특약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통원비가 자, 요건 2번이고 자, 통원비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린이, 청소년, 생활질환 이거 막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걸로 만약에 이제 4일 이상 입원해야 15,000원. 통원이 어디 써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입원이 작아요. 입원이 쭉 해서 다 진단학생들 입원이 작아. 입원이 작고요. 이 터무니없이 작은 거지. 애기들 어릴 때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통원 있어요. 치과 통원 2만원. 자, 이게 보험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보험 본질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암통원. 지금 암통원 여러분 막 100만원씩 해주는데, 지금은. 자, 여기 보면은 안과통원 10,000원. 안과통원 10,000원, 그 다음에 청각질환 통원 10,000원, 다쳐서 통원 10,000원, 이거를 이제는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바꿔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에이스에다가 지금 보존치료 되면은 그거는 그 연간 1회씩 항목마다 통원 10,000원씩 줘요. 벌려도 10,000원 주고, 스케일링해도 10,000원 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통원을 치과 일부러 가라 그래도 안 가. 많이 갈 것 같죠? 한 10번 갈 것 같죠? 이거 누가 10번 갑니까? 이거 20,000원 받으려고. 안 가요. 치과 1년에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이상 있어야 가는 거지.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1호종 수술비가 작지요. 1종에 5만원이니까 5만원. 자, 2종이 15만원이니까 보장 자체가 작잖아요. 지금은 보장이 커졌지만 진짜 옛날 보험들 보장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22,000원에 비슷한 구조로 중복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종 5만원, 2종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대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암은 2,500만원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암 2,500만원 저라면은
통합 전이암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건 최초 1회 받고 끝나는 암 진단비잖아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을 지금이라도 건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다이렉트 꿈나무 플랜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 만기 때 낸 돈 다 돌려받는 형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장보험료가 10만원이 아니고 다 적립보험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돌려받는 돈들을 싹 모아서 8%짜리 연금에다가 선납으로 1년치를 미리미리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돈이 계속 8% 불이가 되면서 20년 동안 확정이거든요. 그 20년 이후에는 5% 불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다. 훨씬 이익이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을 잘 받기 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립금을 계속 불려나가는 이유도 있는데 이거는 적립금 자체가 불려나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무조건 만기 때 내가 낸 돈 100% 내에서만 환급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 자체가 별 볼 일 없으면은 이거는 활용도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더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걸로 바꿔준다거나 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해가지고 10년 시점에 보험사가 그냥 보너스 주거든요. 내가 실제 적립금 갖고는 환급률이 120% 넘게 안 나와요. 보험사가 진짜 한 20% 가까이를 10년 시점에 보너스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돈이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납입이 끝났다. 납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걸 유지하는 이유가 28세까지 위험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위험이 일어나가지고 보장을 받을 만한 특이하게 보이지 않으면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내가 몇 번 타먹을 수 있어.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손해예요. 차라리 이 적립금을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데다가 옮겨가지고 돈을 많이 불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납 종신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낸 돈은 1,000만 원인데 만약에 10년 있다가 예를 들어 환급률이 125%면 1,250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더 이거 보험금 타먹는 것보다 이게 돈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소멸되게 위험을 잘 대비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게 좋고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빨리 들어가면은 연금 자체가 오래 생존할수록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장 분석 38번째 했어요. 자,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설계사님이랑 고객님이랑 소통을 해서 머리 싸매고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이건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이거는 손해보더라도 바꿔주고 다시 보험을 짜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38회는 실비는 최고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 스스로가 실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4배, 5배 비싼 실비를 내고 있거든요. 진짜 요즘에 4세대 실비랑 비교하면은 5배, 6배 비싼 실비를 내고 있는 거야. 나는 모범 택시를 가고 있는데 서서 가는 거랑 똑같아. 아니, 모범 택시를 타는데 서서 갈 거면 버스를 타지 왜 모범 택시를 타요? 자, 이거는 1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를 않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병원만 갔다 오면은 진짜 다 내 돈 안 내고 다 혜택을 받는구나. 이러면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판매되는 뭐 재발치료비라든가 통합상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좀 잘 만들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실비는 계약자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1세대 실비 자기부담금 없는 거요.